여동생 네이트 아이디로 직접 쓰는 글입니다. 사람들에게 조언 구해본다고 빌린 아이디니 직접 본인이 볼 수도 있겠지요. 이 글을 쓰는 저는 41살 남성입니다. 제 여동생은 32살입니다. 상황 이해가 더 수월하도록 저희 가족 배경을 쓰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대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투병하시던 중에도 너의 인생이 물론 최우선이지만 나중에 엄마랑 동생 등지면 안 된다.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제 귀에 엄마랑 땡땡이 부탁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정말 치열하게 사셨어요.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더욱 더 이를 갈았고 대학교는 애진작 포기를 했습니다. 고교 졸업하자마자 공장 취업을 했고 당시엔 워라벨 이런 건 따질 여유조차 없이 남은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돈만 벌었습니다. 운도 따라주어 근무한 지 2년 만에 정규직이 되고 연차도 점점 쌓이고 직장에 자리를 잡아갔고 저 30살에 어머니 모은 돈, 저 모은 돈,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 다 합쳐 자가 32평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2012년에 엄마가 밤에 주무시다가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마비로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되게 웃긴 게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됐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려 하는데 신이 원망스러웠고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길거리에서 웃고 있는 사람만 봐도 뭐가 저리 행복하길래 웃고 있지? 저 세상 보내버리고 싶게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고 저는 동생과 살아왔습니다. 동생도 다행히 아픔을 이겨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에겐 4년쯤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 몇 번 데리고 와서 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 같으나 몇몇 단어 선택이라든가 말투에서 좀 뭐랄까 응? 싶은 느낌을 받긴 했으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싶기도 했고 서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네 집에 동생이 인사를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집에서 제 동생더러 고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비난의 뜻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 쪽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시는 것에 대해 약간 고깝다는 듯이 말하기도 했다 하고 그걸 가지고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마음을 칼같이 먹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반면 저는 시간 낭비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는 쪽이고요. 동생이 제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사람은 되게 좋아. 사람은 참 좋은데 이건데요. 동시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좋으려면 이 조건 하나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위의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쳐낼 수 있는 결단력과 줏대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별로 그런 사람 같진 않아 보이더군요. 허허실실하고 인상 좋고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 맞아서 동생의 말이 무엇인지 이해는 가나 집에 몇 번 데리고 왔을 때도 느껴졌었지만 사람이 참 가볍구나,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동생을 그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동생도 아마 제 걱정이 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동생이 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좋은 이유가 아빠처럼 자기를 잘 챙겨준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거든요. 어떤 아빠가 자식이 밖에 나가 고아 소리 듣게 내버려두냐. 설사 그런 말을 들었다 한들 그 가벼운 말을 내뱉은 당사자를 죽사발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아직 제 눈에는 동생이 나이만 먹었지 정신은 한참 어린 그냥 아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댓글. 여동생분 읽으신다니 하는 말인데 이제 하나 남은 혈육 가슴에 못 박으면서까지 해야 할 결혼이라면 정말 이제는 님 하나 세상에 남는 겁니다. 결혼 상대에게 고아 소리면 니 애미애비 없잖아 소리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자리 굳이 찾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결혼하지 말라고 해봤자 더 하고 싶을 테니 조금 미루면서 연애를 조금 더 즐겨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안 들릴 정도면 그냥 결혼해요.
그쯤 되면 답이 없는 거니까 오빠도 포기해야 할 거고. 2번 댓글. 이렇게 본인 아껴주는 좋은 오빠가 있는데 왜 굳이 자기를 개무시하는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3번 댓글. 밑댓 말 참 나쁘게 한다. 비록 쓴이네 집에 부모가 안 계신 것은 사실이나 그걸 고아라는 단어로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못 배워 처먹은 인간들이네. 시집 안 갔으면 좋겠다. 고아라서 엄마 없어서 아빠 없어서 소리 평생 듣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 나중에 혹여 아이라도 갖게 되면 내 아이는 엄마 아빠 없이 안 키워야지 생각 때문에 또 다 져주고 살 텐데 지금은 콩깍지 씌어져서 뭘 하든 안 들릴 것 같고 결혼을 좀 미루고 생각해보자 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듯한데요. 안타까워. 4번 댓글. 결혼 전부터 이미 친정 없는 여자 취급받고 있는데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서 어떻게 잘 살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엄마 있어도 서러운 게 여자 결혼살이인데. 5번 댓글. 설득이 될까 모르겠네요. 보통 이런 문제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고 심지어는 똥인 거 알고 나서도 돌아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성인기 어느 시점에 고아가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걸 심리적 약점으로 잡아서 여동생을 폄하하는 걸 보니 이미 가스라이팅의 전조가 보이는데 아래 댓글 어느 분 말씀처럼 아이 낳고서도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내 자식만큼은 고아 안 만들어야 하니까 이혼은 못해 하며 살게 되면 있지도 않은 심리적 약점 만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셈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불행의 대물림이죠. 6번 댓글. 조금만 시부모님 맘에 안 들어도 넌 부모 없이 살아서 못 배웠다 소리 나올 거 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잘못한 게 아니라 시부모님 마음에 안 들 때 이런 말을 들을 거란 거예요. 정말 부모 없이 커서 못 배워서 대바라진 게 아니어도 시부모님이 마음에 차는 복종하는 며느리, 말대답 안 하고 모든 비합리적인 말에도 내내 하는 며느리가 아니면 저 말을 들을 거란 거예요. 오빠 반대 무릅쓰고 한 결혼이니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기도 미안하고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할 테고 속은 문드러지겠죠. 그리고 조실 부모한 거 흠이 아닐 수는 없겠지만 요즘 시대에 마냥 흠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흠까지 품어주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사람 없지 않습니다. 내 사람으로 받아들일 거면 흠은 덮어주고 보듬어 줘야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서 그런 식으로 후려치고 여친이 마음 아플 말들 다 듣게 내버려 두는 남자와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까요? 7번 댓글. 단순히 지나가는 말실수로 고아라고 했어도 당장 헤어져 싶은데 결혼할 남자 집 인사간 상황에서 거기서 예비 시부모와 남편이 본인 고아인 걸 주제로 대토론회 열고 자빠졌었단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모멸감을 못 느끼고 사람은 착해서 그 결혼을 하겠다고? 착하다는 표현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님. 그러고도 그 집안이랑 결혼하면 집팔 직곤인 거. 8번 댓글. 정말 댓글 쓰기 귀찮은데 꼭 쓰고 싶어서 씁니다. 동생분 꼭 보세요. 저희 집 저도 언니랑 둘 뿐입니다. 엄마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빠 제 나이 29살, 언니 3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둘 다 남자친구 있었고 그 남자친구들이 현 남편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 당시에는 아빠가 있었으니 고아는 아니었죠? 저는 결혼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조문 오시고 아껴주셔서 잘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문제는 저희 언니인데요. 저희 언니는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시댁이 정확히 그랬네요. 고아라서 싫다고. 누가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란 줄 알겠더라고요. 병신 같은 형부는 가만히 있었고 시댁이 그래도 남편은 착하니까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그런 집에 시집갔어요. 결과는 지금 협의 이혼 중입니다. 고아라는 말 당사자 앞에서 꺼내는 사람 정말 인성 다시 봐야 합니다. 결혼 후 고아라 친정 부모님 안 계셔서 까내리고 무시하고 남편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똑같아요. 지 마누라 위에 주지도 않고 제일 바보 같은 말이 사람 착해서 이런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언니 결혼 반대했긴 했지만 진짜 뜯어 말리지 못한 게 한입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마음 생각하고 오빠 생각해서 하지 마세요. 그 남자랑 헤어진다고 세상 안 무너집니다. 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대한 답글은 일일이 못 달아드렸지만 틈나는 대로 댓글 전부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도 이 글을 보았고 댓글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달아준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상에서 여동생이 이 글 볼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표현 많이 쓰셨는데 제 동생이 댓글들을 계속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저는 여동생이 그 집에 시집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오빠가 너무 말려도 세기의 사랑인 것처럼 더 죽고 못 산다, 더 끈끈해진다고 그러셔서 저는 이 글을 쓰고 제 동생에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려준 것으로 제 몫은 다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도 엄연한 성인이니까요. 사실 이 후기 글조차 제 동생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아이러니하고 머쓱한 상황이긴 한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말이 글로 전하는 것과 직접 말로 하는 것이랑은 다르거든요. 저는 유달리 말보다는 글로 썼을 때 마음 전달이 잘 되는 사람에 속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네이트판을 빌려 여동생 아이디로 글을 써 본인이 보게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떤지도 더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고 더불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를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본 것입니다. 제 동생은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W.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후기입니다.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신 만큼 쓰는 게 예의인 듯 하였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쓰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부끄러워서 못 쓰겠다고. 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다 쓰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생이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간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술을 먹었는지 집에 찾아와서 동생에게 마음을 돌려달라고 난장판 만들고 저는 또 그거 뜯어말리고 어휴. 저의 만류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동생이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번 댓글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행복하세요. 2번 댓글 후기를 보니까 제가 다 눈물이 나고 쓰신 오빠분도 동생분도 행복하시길 빌고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무리하기 짝이 없었어요. 3번 댓글 열심히 살아온 오빠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빠분이 바르고 판단력 있고 따뜻하며 현명한 분이네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자랑스럽고 그래도 든든하시겠어요. 4번 댓글 이런 게 고하다. 넌 고하다 하면서 세뇌시켜서 우리가 우위다. 우리 말 잘 들어라. 넌 우리 미친이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건가? 진짜 남의 아픔을 이용해 먹거나 남 생각 안 하고 표현하는 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어찌 고하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건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나쁜 사람들. 그래도 후기 보니 다행이네요. 글쓴이님, 동생분이 더 좋은 분 만나셔서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댓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면 후기 더 올라온 거 있나 엄청 기다렸어요. 현명한 선택 제가 다 고맙네요. 남자 고를 때 꼭 오빠 거쳐서 보세요. 결핍이란 게 속으로 곱는 거라 객관적인 시각이 분명 필요해요. 두 남매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